어때요, 어머니? 괜찮아요? 됐어. 먹을 만은 하겠어. 대신 파하고 마늘 좀 더 쓸어 넣어. 알겠니? 네. 파는 얼마나 넣을까요? 한 뿌리면 되겠지. 마늘은요, 어머니? 차라리 놔둬라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머니 듣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요즘 젊은 것들 하나같이 남편 가래에만 차고 앉았으면 그게 저러는 줄 알고 까불어. 음식 하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이. 고부 갈등이라는 영원한 이야깃거리를 스릴러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영화 올가미. 97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배우 최지우, 박용우, 윤소정 등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속 시어머니는 30년간 홀로 키운 아들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힙니다.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것은 물론 물고문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맙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녀는 자해소동을 벌이고 이를 말리던 아들은 결국 죽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친 며느리를 유인해 살해하려고 합니다. 영화가 고부 갈등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112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거실에 숨져 있는 B씨의 시신과 함께 빈 소주병 2개와 여러 장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B씨의 시어머니인 A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쓰러져 있던 A씨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A씨가 모든 치료를 받은 뒤 그녀를 체포했는데요. 죄목은 바로 살인죄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살해한 죄목으로 체포된 A씨. 경찰이 A씨를 범인으로 확정했던 이유는 유서 때문이었는데요. 거실에서 B씨와 함께 발견된 유서는 B씨가 아닌 시어머니인 A씨가 작성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나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너를 죽이고 죽겠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A씨는 경찰 진술을 통해 며느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리고 나도 따라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라고 자백했는데요. 살해된 B씨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임산부였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째서 자신의 손자를 임신한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A씨는 영화 올가미에서처럼 아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며느리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악독한 시어머니였던 걸까요? A씨는 종갓집의 팔남매 중 첫째인 남편을 만나서 종손 며느리인 종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집안 재산은 물론 경제적 활동 없이 도박과 주색잡기에만 매진하는 남편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했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젊은 여자와 바람이나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A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종부로도 모자라 집안 살림까지 챙겨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그녀의 고단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였을까요? A씨의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22년간이나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해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범행 한 달 전부터 복용했던 수면제를 2배로 늘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아들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어렵게 키운 아들이 장성해 B씨와 결혼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거였죠. 결국 그런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가 직장에 다녀야 했고 어린 손자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A씨와 며느리 B씨의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의 하루는
손자를 돌보는 일로 시작해 손자를 돌보는 일로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손자를 돌봤지만 양육 문제로 며느리인 B씨와 자주 다퉜죠. A씨가 남겨놓은 유서에는 내가 깨끗이 빨아입힌 손자 옷을 며느리가 다시 세탁기에 넣었다. 열심히 청소했는데 며느리가 잔소리를 하며 다시 청소를 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학원 육아를 시킨 것도 모자라서 잔소리까지 하면서 A씨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거죠. 결국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B씨는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만든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결국 B씨는 저녁을 먹은 뒤 잠이 들었고 A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스카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프로 며느리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그것도 어린 손자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후 A씨는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만삭의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동을 분석해보면 교살에 사용되는 물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살해 도구로 사용됐던 스카프는 A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 전문가는 A씨에게 스카프는 일하는 여성 혹은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여성의 상징이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인생을 살던 며느리를 질투해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거라고 말이죠. 또한 전문가는 그녀가 자신을 억누르고 종부의 인생을 살게 한 남편과 아들, 즉 남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손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서글픈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